안녕하세요. 벽이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도 많이 바뀌는 모습이에요. 제사를 점점 줄이고 직계 가족만 모여 식사를 한다든지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생각이 같은 가족, 친지끼리 모여 여행을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하죠.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안 했었는데 우리 세대가 점점 나이를 먹고 제사 준비에 힘이 붙이다 보니 우리 집도 추석 제사를 없애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추석 제사를 없애고 집이 아닌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가족 친지들이 모여 1박을 했어요. 1박을 하면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친지들과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같이 1박을 하니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기회가 생겨 즐거웠어요. 추억이 되는 이틀을 보냈죠. 요즘 MZ세대 남편들은 가사일을 같이 하기에 우리네 딸들이 집안일을 하는데 매우 수월해졌죠.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부러웠어요. 나도 2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좀 편하게 생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친구 시댁에는 아직도 남자들은 TV를 보며 쉬고 여자들만 음식 준비를 하며 바쁜 하루를 보낸다고 해요. 시부모님들께서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네요.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지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로 생활한다고 해요. 아침밥 먹고 치우고 나면 간식 준비를 하게 되고 간식 먹고 나면 점심시간이 되고 점심 먹고 치우면 저녁시간이 되고 먹고 치우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고 해요. 그래서 명절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치우고 노동만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명절이 싫겠어요. 저 또한 처음 시집에 와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생활했어요. 우리네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그렇게 일에 치여 생활을 하셨죠. 그때는 시대가 유교적, 가부장적 시대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힘들기에 우리네 어머니들이 제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싫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네 세대가 제사를 지내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사설이 너무 길었죠? 요리하면 백종원님이 생각나요. 손쉽게 요리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셨죠. 우리 집 남편이 계란말이와 튀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60대의 남정네들을 주말에 요리사로 만드는데 기여한 분이 백종원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종원님이 왜 17억의 빚을 지게 되었으며 요식업의 1인자가 될 수 있었는지 사주팔자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트럼프 사주도 가져와 봤어요. 두 분의 사주가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성격을 띠고 있더라고요. 백종원님은 아버지가 미식가로 어려서부터 맛집을 찾아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백종원님은 음식에 남다른 감각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입대에서도 치사병으로 있으면서 군인들의 식사를 담당하셨는데요. 이런 경험과 감각으로 요리를 하니 요식업의 대부가 되지 않았을까요? 백종원님은 목조 주택 사업에 실패해서 17억의 빚을 진 적이 있다고 하죠. 백종원님이 왜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타고난 재능인 손을 써야 하는 사람이 손을 쓰지 않고 머리만 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는 내가 해보지 않은 분야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일주의 무기는 신용으로 신용을 저버릴 수 없어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것이죠. 백종원님은 17억의 빚을 지고 죽으려고 했다고 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 힘듦을 감수하고 꾸준히 다시 시작했기에 큰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실패를 발판으로 삼고 꾸준히 내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죠. 일이 안 풀리고 좌절이 생길 때에는 여행을 떠나보세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백종원 님도 죽으려고 홍콩 갔다가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요식업을 새로 시작했다고 해요. 화개살이 재물 보기 좋긴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 일만 하라는 뜻이 있죠. 장인 정신을 가지라는 의미이죠. 백종원 님도 타고난 재능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게 되어 실패를 맛보게 된 것이에요. 사주팔자로 본 백종원 님은 일간이 기유 일간이며 월주는 무술로 겁재를 가지고 있네요. 겁재는 월지의 근황을 말하며 재물을 흩어지게 하는 힘도 있어요. 일주의 근황은 오뚜기 같은 기질을 가지라는 뜻도 있죠. 자존심과 고집이 세고 핵심적인 일을 추진하기를 좋아하며 치밀한 성격이 있어요. 일주 자체가 기토로 화개살이 왕한 사주예요. 술도 안에 문서가 들어있네요. 연지의 오와 월지의 술, 일지의 유가 합으로 오술합, 유술합으로 이어지네요. 그래서인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하죠. 화, 토, 금으로 이어져 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주팔자의 연월 일시가 흐름으로 이어지면 대성할 수 있는 사주로 봅니다. 백종원님은 일간이 기유로 유금을 깔고 앉아 있어요. 유는 칼, 물병이라는 뜻이 있죠. 일지유로 칼을 쓰며 살아가는 뜻이 있어요. 목이 없는 가을은 밖에 일감이 없는 것으로 안에서 상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죠. 유는 식신으로 남들과 소통하며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식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식신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측은지심과 조율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 편, 네 편을 가릴 줄 알고 더불어 행복한 것을 원하죠. 무기는 조직이며 단체로 그룹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종원님은 요식업의 대부가 된 것이죠. 미국의 트럼프는 기미일간에 갑오 월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주도 연지, 월지, 일지 다 합으로 묶여 화가 아주 강한 사주네요. 장사꾼의 기질이 강하며 손해보는 짓을 안 하려고 하죠. 모든 기운이 일주에 몰려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욕심이 많고 내가 최고라는 아집이 강하며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트럼프는 오화 여름의 기토로 근황하죠. 트럼프 역시 목화 토로 이어져 있어요. 술토가 연지에 있어 돈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죠. 정관, 갑, 병, 정인으로 좋은 집안에서 교육을 받으며 대운이 금수대운으로 흐르고 있어요. 공부한 것을 잘 활용하게 되죠. 술토, 미토에 목이 뿌리를 내린 것으로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며 대통령에도 출마하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는 각 정관이 있어 재물의 흩어짐을 방지하게 되며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것이에요. 대운이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니 대성하게 되는 것이죠. 백종원님에게 간목이 있었다면 목조 주택사업에 대성했을 것이고 정계에 진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월지나 일지에 진술, 중미, 화개살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진술, 충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린고비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진술, 충미가 토의 기질이기 때문이에요. 진술, 충미, 화개살이 있는 사람들은 소비가 아닌 재물을 불리는 자산 역할을 하는 것에만 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재물 창고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 충미, 화개살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 사주라고 해요. 진술, 충미를 사주에 가지고 있으면
불필요한 소비가 되지 않도록 수렴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돈이 되는 것을 아는 눈을 타고났어요. 선천적 재능이죠. 진술중미 화개살은 소중한 씨앗을 품고 있는 흙이에요. 기운을 만나면 흙 속에 잘 심어놓은 씨앗이 되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묻어놓은 자산과도 같죠. 진술충미 화개살은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정리정돈을 잘 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를 사주에 가지고 있으면 위기가 올 때 더 가감해지기도 해요. 음양의 극단적인 기질이 있어서예요. 진술충미를 가진 사람들은 베풀 때 통 크게 베풀고 2배 이상으로 돌려받기도 하죠. 부자들이 통 크게 기부를 하는 것이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진술충미 화개살에는 3가지의 기운들이 들어있어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죠. 나는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적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만남과 이별의 반복으로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세속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진술충미 화개살인 토의 기운이기 때문이에요. 진술충미를 사주에 가지고 있으면 너와 내가 다름을 알고 있어야 해요. 너와 내가 다름을 알고 나 아닌 너를 포용할 수 있어야 그룹 속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를 만들기도 하죠. 자폐아처럼 말이죠. 세속을 떠나 홀로 절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서예요. 두 분류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진술충미 화개살의 기운이에요. 세계에 숨겨진 글자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진술충미 토가 있는 사람들은 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부귀영화를 비롯해 모든 것을 다 덮어야 하니 외롭고 고독하며 철학적이 되고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 것이죠. 토는 마무리와 정착이며 새로운 시작으로 몰락한 집안을 다시 일으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신이 겪은 모든 시련을 딛고 좋은 세상을 만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신의 재주나 실력을 닦으며 지식이나 내공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 화개살이에요. 그래서 화개살을 가진 분들은 이쁘진 않지만 우아하면서 묘한 매력이 있어요. 내면에 아름다움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에게도 3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첫째는 선천적 부자로 부자 부모를 만난 경우이고, 둘째로 횡재형 부자로 졸부라고 할 수 있죠. 부동산, 복권, 투기로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는 운이 잠깐 들어왔을 때를 의미하기에 좋은 운의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어요. 셋째로는 자수성가형 부자가 있어요. 기운을 만나면 발복하는 경우로 흙수저로 태어나 사업을 하거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운을 만나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말하죠. 트럼프는 선천적 부자로 부자 부모를 만난 경우이고, 백종원님은 자수성가형 부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